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월요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금요일 날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알약의 효과 이 부분이 알려지면서 또 그리고 미국 시장의 여행 제한 해제가 오늘부로 예정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잉이라든지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었죠.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은 아침부터 위드 코로나 관련된 카지노 그리고 여행, 항공 이런 섹터들이 장 초반 부분에 갭 상승을 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간 반면에 이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섹터에게는 반대적으로 안 좋은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섹터가 몰매를 맞는 몰락을 하는 형태를 보여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메타버스라든지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 관련주들, 그리고 엔터, 문화, 콘텐츠 이쪽 부분이 상승을 하는 부분, 그래서 비제조업 섹터의 강세가 지속되는 흐름을 보여준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섹터는 대부분 약세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구조적인 문제는 한순간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한미 증시가 주식 지수상으로는 디커플링의 심화 현상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공급 대란, 병목 현상 이런 부분들 속에서 중간재 수출국가인 우리나라가 불리하다는 걸 일정 정도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보다 지수상으로는 안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지금 저점을 통과하는 흐름 부분들을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마음은 급하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주 목요일 날 급락했었던 게임 관련주, NFT 관련주인 유메이드가 오늘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그리고 이 NP라든지 뉴프렉스라든지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 섹터 부분은 강세. 거기에 이제 NFT 관련주인 갤럭시아 머니터리라든지 서울 옥션 이런 쪽 부분이 강한 상승을 보인 상황이죠. 그리고 엔터 문화 관련주 중에서는 하이브, 그리고 아프리카 TV, 그리고 SM, JYP 이런 쪽 부분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시장의 움직임, 오늘 11월 8일 월요일 움직임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죠. 자, 시장 지수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미국 시장의 흐름 부분들 속에서 우리 시장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장 초반에 이제 시장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시장의 움직임 흐름을 보게 되면 초반에 참 미국 시장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하락을 하면서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1% 넘게 장 초반 부분에 하락했죠. 이거 분봉을 한번 보시면 그죠? 15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시작하고 나서 하락 부분 세게 하락을 맞았죠. 그렇죠? 이렇게 급락을 시켜서 아침 10시에 저점을 만들고 찔끔찔끔 반등하면서 낙폭을 마이너스 0.3%까지 코스피는 줄였고, 코스닥 역시 이제 10시 15분 내외에 저점을 만들고 플러스 전환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해외 시장에서 이제 중국 시장에 사실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이 약세 흐름, 홍콩이라든지 상해종합 그리고 심천종합이 장 초반 10시 반 개장하는 그 라인까지 우리 시장이 참 몸살을 앓으면서 하락을 했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주말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상황이죠. 중국 시장에 있어서 이 부동산 업체의 유동성 위기, 자자오의 그룹, 카이사 홀딩스가 부채 부담 속에 홍콩 증시 거래를 중단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우리 시장 장 초반에 경기 민감 섹터
부분 속에서 대중국과 관련된 흐름을 보여주는 섹터 부분들이 약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급적으로는 커다란 매도세라기보다는 외인들이 장 초반에 선물 매도를 약 2천 계약하면서, 물론 후반부에는 선물을 매수 전환하는 형태를 보여줬죠.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특히 거래소 시장 쪽에 2천억이 넘는 매물을 쏟아내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기관의 흐름 부분도 연기금이라든지 투신 이런 쪽이 계속해서 매물을 쏟고 있는 흐름,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시장에 있어서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 시장 올라가는 조그만 이 메타버스라든지 그리고 NFT 관련주 이런 흐름들은 양호한 반면에, 그죠? 지금 오늘부터 열리는 중국이 6중 전회,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탐색 흐름 부분들이 전개가 됐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힘이 미약한 흐름, 이런 부분들이 참 시간을 소요하는 형태의 부분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종목에서 오늘 눈여겨볼 만한 섹터 종목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니뭐니 해도 자이언트 스텝이 메타버스의 1등주라고 할 수 있는 자이언트 스텝 부분이 한 2주간 열흘 정도 쉬다가 오늘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종가상으로는 최고점을 보인 흐름, BJ조업인 메타버스 관련주의 자이언트 스텝이 강세 흐름을 보인 상황이고, 그거와 연동돼서 이제 MP라든지, 그죠? 그 외에 이제 맥스트라든지 이런 종목 부분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NFT 관련주, 거기에 유메이드 게임 관련주 중에서는 유메이드가 지난주 목요일날 한번 급락을 했었죠. 장중에 20%까지 급락을 했었었는데, 일단 요 박스권을 일정 정도 만들려고 하는 부분, 단기적으로는 상승폭이 큰 것에 대한 부담감, 그러나 아직 잔존하고 있는 NFT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메이드뿐만이 아니라 또 오늘은 게임불, 그렇죠? 게임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타났고, 거기에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 NFT 관련지에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강세 흐름하면서 신고가 흐름을 보여줬고, 거기에 뉴프렉스라든지 이런 이 NFT 관련주,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흐름, 거기에 이제 또 하나 서울 옥션 부분도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들을 보면서 이런 이 비제조업이면서 그동안 시세 중심에 섰었던 이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거기에 이제 하이브가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이 대장주에 따라서 SM이라든지 YG엔터 문화 콘텐츠 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하이브보다는 조금 미약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추세 이탈을 하지 않고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낙폭과대주 쪽에서 위드 코로나와 연관된 부분에서 롯데 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낙폭과대의 반등과 맞물려서 반등하는 거죠. 그죠? 그 위드 코로나 쪽 라인 부분에서 제주항공이라든지 모두 투어 이런 여행 이런 쪽 라인 부분도 아침에 갭상승에 따라 들어갔으면 오히려 물리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등 정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 이제 1조 2천억 달러 1440조 정도 되죠. 우리나라 돈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는 흐름 부분들을 보여줬는데, 이쪽도 단기적인 반등 정도로 바라보시는 것이 낫겠죠. 그죠? 두산 밥캡, 음봉이 났고, 갭상승하고 음봉이 났고, 현대 건설기계라든지 이런 쪽 부분들이 다 음봉 라인
부분을 맞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는 기정사실이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보다 오히려 사회복지 법안, 뭐 물론 3.5천억 달러에서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15일 이내에 통과 가능성이 높은 쪽 그런 부분들이 15일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오늘이 8일이니까 이번 주 흐름 부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그죠? 그 속에서 1조 7천억, 1조 5천억 달러 이 부분 내에서 5,500억 달러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신재생 에너지 쪽 라인 부분의 법안 통과 가능성 이것이 더 크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소 섹터라든지 그리고 태양광 풍력 이런 쪽에 반등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흐름 부분들이 나오고 현재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면서 예상보다 안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예상보다 컸었던 생산 차질의 문제, 뭐 코로나와 연관된 부분이죠. 그래서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128억. 그래서 YOY 기준 마이너스 59%, 약 60% 정도의 이 컨센서스 하이웨이 부분, 이 부분이 예상치 177억이었는데 128억 정도로 나온 부분이 크게 하락한 부분인데 사실 풍력산업이 겪는 최근의 어려움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은 구조적인 요인은 아니지요. 그죠? 풍력 완성품 터빈 업체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그리고 선적 지연으로 인한 실적 악화 이 부분이 이제 일정 정도 작용한 흐름인데 그것에 대한 이제 반전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은 기술적 부분으로 보게 되면 요 하락 추세를 이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 라인 부분을 회복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전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4, 4분기에 대한 기대감 부분은 결국 병목 현상이 해소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코로나 이 부분이 다소 잡히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돼야지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CSN 부분은 사실 델타 변이 확산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이런 동남아 쪽에 강하게 작용했었던 부분이 3분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하면서 안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또 그러한 부분들은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여하튼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타 이 육상용 풍력 부분에 있어서의 악화된 투자 심리가 일정 정도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같은 해상용 하부 구조물 삼강 MNT에게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는 흐름들을 보여준 상황인데 그래도 오늘은 나름 반등 흐름 부분들을 일정 정도 갖고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낙폭이 가장 큰 흐름을 보여줬었던 부분은 결국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그죠? 경구용 치료제 알약이 나왔다. 화이자의 부분 이 부분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갭 하락하는 부분 뭐 당연한 거죠, 그죠? 한쪽이 주식시장은 경쟁 섹터에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한쪽이 강하면 한쪽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부분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그 여파 부분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급락하는 형태, 셀트리온 형제들은 추세적으로도 계속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추가적 하락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위치로 하락했고 오늘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 라인 부분이 상당히 약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가운데에서 자, 오늘 또 카카오페이가 급락을 했는데 신규 상장하고 나서 신저점을 경신했죠. 보통 이제 최고가가 신규 상장주는 신규 상장하고 최고가를 형성을 하면 그 최고가에 대해서 반토막 나는 정도의 가격 하락이 나와야 저점을 만드는데 카카오페이의 신고가가 23만 원이었으니까 요거의 반토막이면 얼마입니까? 11만 5천 원이네요. 그죠? 12만 원, 뭐 13만 원 요 정도까지는 내려오는 흐름들을 보여줘야 일반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초반 부분에 신규 상장하고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그 시초가 상장한 날 저점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하락 추세로 돌아가게 되고, 그 하락 추세로 가게 되면 보통 고점에서 반토막 난다. 그죠?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면,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저점이다 라기보다는 그 가격 라인에서 저점을 형성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보이는 통상적인 예. 그렇다면 11만 5천 원, 12만 5천 원 그 사이까지는 추가적인 약세를 좀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제 오늘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죠? 급락하고 양봉 하나 내고, 급락하고 뭐 내일 정도 또 양봉 하나 내고 한 번 더 내려오는 흐름을 보일 것이냐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카카오페이의 하락 부분과 또 카카오뱅크, 그죠? 이런 상장주 중에서 보호예수 물량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이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었잖아요. 일정표를 통해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SK IT 테크놀로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가격 조정을 미리 선행적으로 보인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은 강하게 반등하는 형태를 보여줬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업종 대표주 쪽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참 힘 자체가 그렇게 크지 못한 상황이고, 뭐 현대 기아 라인 부분도 전체적으로 소강 상태의 흐름 부분들을 보여준 하루인데, 오늘 궁극적으로 시장 특색을 보게 되면 시장은 지수상으로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 지수의 움직임으로 보게 되면 코스닥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장 초반에 중국 시장의 부담감 속에서 약세를 보였었던 부분을 아랫꼬리를 통해서 나름 반등을 도모하려고 했었던 부분, 거기다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일정표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번 주에 중국의 전회, 그리고 광군제, 그리고 우리 시장 옵션 만기, 그리고 MSCI 편입,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의 발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 이제 주주리 사탕으로 나오게 되는 가운데에서 시장이 나름 옵션 만기 전후를 통해서 저점을 잡고 반전을 도모할 그럴 흐름 부분으로 갈 텐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 중심의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디커플링, 지수상의 미국 시장하고의 디커플링이 날이 갈수록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근본적으로 주식시장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결국 주식시장은 금리가 어떻든 주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실적의 함수입니다. 그죠? 단기적으로는 실적을 배신해서 주가가 움직이더라도 그런 흐름들 부분 속에서 주변 흐름 부분들이 완화가 되게 되면 결국 실적 부분으로 되돌아간다라는 쪽. 사실 미국 시장의 EPS 기준 6.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MSCI 코리아 지수를 기준으로 EPS가 4.2%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보다 안 좋고, 그리고 중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가운데에서 글로벌 밸류 체인에 있어서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지수가 안 좋은 부분은 일정 정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실제로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흐름을 가려면 결국 이렇게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든 코로나 치료제가 보편화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 델타 변이 뭐 돌파 감염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낮추는, 감염률을 낮추는 흐름 부분으로 가서 병목 현상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의 하락,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시그널이 전개되는 흐름이 전개가 된다면 결론적으로 점차적인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안타깝지만 미국 등 선진국 증시가 그죠? 지금 계속해서 뭐 해외 시장, 특히 미국 시장으로 보게 되면 오늘 뭐 조정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기도 하잖아요. 그죠? 다우존스도 사상 최고가, 나스닥도 어제 7일 연속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다가 음봉을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조금 쉬어도 될, 좀 과열권에 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이 과열권에 들어서 조정을 보이게 될 경우에 신흥국 증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중국 관련 시장이 버틸 수 있느냐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면 안 되는 그런 흐름들에 놓여 있는 안타까운 시장이 지금의 시장이다라고 보고, 그런 흐름들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되, 그죠? 너무 비관적으로 또 시장을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하튼 BJ조업의 강세, 메타버스와 NFT, 엔터 관련주들의 강세 부분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이 부분은 아직 바뀌지 않은 시장의 움직임이다 라는 걸 염두에 두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